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보안용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기 출시 소식과 삼성과 카이스트가 개발한 양자 암호 기술이 국가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캠트로닉스, 나인테크 등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 소식에 이어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유리기판 활용에 나섰다는 소식이 긍정적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로템이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을 타고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산주들이 일제히 오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액 기조에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유럽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의 K2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 로템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등을 통해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지식재산권으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 진출해 있는 SAMG 엔터가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다가 그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09%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2,5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5% 하락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7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730선도 이제 내줬는데 낙폭을 키워가다가 725선도 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 암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등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같이 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어떤 종목 골라볼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오늘 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이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오늘 시장 오전장에는 좀 시원하게 상승해주나 했는데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하락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소화해주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차익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소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도 좀 찝어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 이제 환율인데요. 이 환율 제가 지겹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주식 투자를 할 때냐 하지 말아야 될 때냐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런 환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듭 말씀드렸죠. 환율하고 주가는 어떻게 정비례다 반비례다 이제 반비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환율이 작년 10월 달부터 환율이 쭉 이렇게 상승하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죠. 자, 이후에 이제 환율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어디 고점을 찍었냐면 고점이 얼마였냐면 1,486.7원입니다. 이때쯤에 1,486.7원을 찍고 더 이상 이제 환율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이제 추가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1,500원대로 가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500원대는 리먼 브라더스 때의 그런 환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관세 보복을 하는 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 금융 위기처럼 크진 않으니까 1,500원 안 올라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환율 흐름을 보면 환율이 1,487원 넘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되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을 해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까 관점 봤을 때 저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환율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여러분들 이제 그 쉽게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자, 환율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 환율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역사적으로 이렇게 환율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때가 뭐냐면 이렇게 환율이 고점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런 후회 한 번씩 하셨죠. 그리고 재작년 10월 달에 환율이 막 1,444.2원 찍었었을 적에, 그때부터 삼성전자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린분들 많이 이제 본전 회수하셨고,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환율이 지금 리먼 브라더스 바로 아래 단계 1,500 바로 미친 1,486.7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또 다시 이 환율 차트로 보면 이게 환율로 나오잖아요. 지금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안정화돼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포함해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우리한테 필요하냐면은 어느 업종에 어느 섹터에다 할 것인가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기존 주도주 그룹과 이제 밑에서 시작하는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 그룹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1번 조선이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방산.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전력 설비. 요게 이제 소 테마로 해서는 이제 SMR도 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네 개인 것 같아요. HBM은 이제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 조선, 방산, 전력설비, SMR 요 중에서 약간 그 정치적으로 이거 좀 해결이 되고 좀 리스크가 있는 걸 일단 저는 방산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EU에다가 관세 부과하고 나토에다가는 이제 자주국방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나토에서 지금 1,200조짜리 시장이 열렸다고 신문에 보셨죠? 우리 자주국방하겠다, 1,200조 재원 마련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이제 올라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사를 잘 보시면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시진핑하고 뭡니까 그 푸틴에게 우리 방산 좀 이제 군비 증액 좀 그만할까 좀 줄여볼까 그런 화해 제스처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다 있는 거예요. 1,200조 시장도 열렸지만 군비 감축이라는 이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면 또 방산주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는 조금 세모. 자, 전력설비주입니다.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경기가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표현이 맞죠. 왜냐면은 이제 파월은 아직도 미국 경기가 좋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지만 그래도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이고 올해 아직은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없죠. 그냥 동결적으로 80%는 가고 있는데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세모.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주도주를 매수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도 없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향후 그 5년 내에 LNG 운반선을 300척을 이렇게 발주를 해야 돼요. 5년 동안. 5년 동안 300척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발주 임박했던 게 18척이 있습니다. 18척이 있고 또 카타르 쪽에서도 한 20척 올해 지금 발주 예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해만 약 38척의 38척의 그 발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 38척 중에서는 18척은 미국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척은 카타르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38척이 나오는데 저 38척은 이제 어느 나라 가져갈까요? 이 20척은 카타르에서 나오는 20척은 중국 거 빼고 우리나라랑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20척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줄 이유는 없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쟁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뭐 일본 쪽하고는 뭐 거의 지금 물량이 안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가져올 거라는 분위기죠. 그러면은 38척을 우리가 이제 싹쓸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세 개의 업체가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만 이렇게 건조된 예정되는 게 38척이고 그다음에 300척이 5년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5 나누면은 해년 60척. 매년 60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쪽에 이제 뭡니까? 발주가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어느 섹터에다가 만약에 할 것인가에 투자를 봤었을 적에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좀 낙폭과대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주식이 크게 낙폭을 만약에 했었을 적에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원탑으로 이게 이 조선이 이제 막 낙폭과대했을 때 좀 너무 겁먹지 말고 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전력 설비 쪽이 그래도 좀 이따가 뭐 SK 하이닉스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그 전력 설비 이쪽이 그래도 조금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그 이쪽 AI 인프라 쪽에다 올해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돈이 약 400조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뭐 1,200조 이제 시장이 있는데 약간 이제 방산이 제일 걸려. 왜냐면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게 획가닥 돌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악수 딱 끝내고 이제 우리 군비 줄여볼까 그러면은 또 방산주 우르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을 적에 이제 조선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그러면 조선주가 하시게 되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본인제 관련해서 동성화이텍이랑 그죠? 한국카본 있잖아요. 예, 요거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피팅주에는 성광밴드, 예, 요거 좀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되면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성광밴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주도주는 좀 조선주가 좀 빠지면은 너무 좀 겁내지 마시고 좀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바라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전력 서비스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조금 매수하셔도 돼요. 만약에 한 전력 서비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있잖아요. 아니면 효성중공업 그런 종목도 한 비중 30% 정도 매수했다가 더 빠지면은,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효성중공업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거야. 그러면 일단 3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빠지면 좀 더 추가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게 ETF, 그러니까 ETF 쪽,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쪽에 좀 투자하시기를 좀 적극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환율하고 주가라고 이제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환율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점이었잖아요. 여기 1,486.7원 여기 찍고 내려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1,400원대 1,500원대로 안 올라가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1,500원대로 가려면 그러면 미국이 대공황이 와야 돼요. 관세 전제역으로 해서 미국이 대공황급으로 혼란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리스크냐 아니면 구조적 리스크냐라고 봤을 적에 저는 한마디로 정치적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하고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 구조적 리스크는 뭐냐면 그냥 은행이 붕괴하는 겁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가게가 파산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런 걸 구조적 리스크라고 해서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는 거고, 정치적 리스크는 그냥 서로 좀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죽을 만큼 싸우다가 그다음에 화해하는 게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분은 정치적 리스크에 이제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이 1,500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1,400원대 1,486원
거기 안 넘어갔다 그럼 그런 전제 플로어 안에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면 주가가 1% 올라가면은 2% 올라가면 ETF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인데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올해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환율이 고점이었으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3월 12일까지 제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면은 지금 이제 여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해당 기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278만 주예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게 278만 주고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약 1,0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아볼 수가 있냐면은 해당 종목에 개인이 매수 못하고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개인이 개설을 못하는 건 창구에서 지금 매집한 거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어플로다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또 하나 이제 또 HTS를 통해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왜 괜찮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좀 보고서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이 이제 코덱스, 지금 보시는 건 코스닥 레버리지고요.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환율이 고점 찍고 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오기가 쉽고 어렵다. 현실적으로 내려오기가 힘들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강력한 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제 논리라든가 생각을 그러면 이제 메이저 기관들은 어떻게 뭐 보고 있는지 이제 좀 보시면은 그들의 수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좀 볼게요. 요 화면을 좀 보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지금 순매수 잠깐만요. 네,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들의 지금 순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은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넘버 1, 2로 매집이 되어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기관 투자들은 어쩌면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요. 기관 투자들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고 기관 투자자들도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봤을 때 지금 좀 소위 말해서 지금 좀 동전주라든가 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런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다가 하는 게 그래도 좀 원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유력하니까 그거는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이 많고 좀 비중을 싣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도 아주 유명하다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약세 흐름으로 전환했지만요.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율부터 오늘 증시 그리고 ETF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역시 지금은 국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만큼 전석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석 전문가님 커뮤니티로 실시간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전일 밤에 이제 있었던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반도체주가 다시금 조금 올라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주를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올라주다가 살짝은 상승폭 줄어들었고 현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다시 19만 원대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저는 그 반도체 업황은 근본적으로 좀 네.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참 이게 딥시크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딥시크 나왔었을 적에 엔비디아 폭락했죠, 그죠?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 이제 폭락을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큰일 났다, 끝났다고 폭락을 했는데 이제 무슨 분석이 났냐면은 딥시크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저가형 인공 AI 모델 개발 수요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저기 뭡니까 투심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식은 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구환신 낡은 제품을 이제 새 걸로 바꾸는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램 수요가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디램 수요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했었을 적에 호재가 되는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 수급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아까 제가 보여줬던 수급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되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어제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여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1위가 SK하이닉스고요. 2위가 삼성전자예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엄청 내다 팔았거든요.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 아니 그제랑 그저께 어제랑 그제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SK하이닉스라든가 HBM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산업, 일단 종목을 분석한 데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거든요.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종을 본다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적에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컨닝을 좀 하겠는데요. 다 못 외워가지고. 자,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약 130조 투자입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 130조 투자. 언제? 2025년에. 자, 또 구글이죠, 구글. 구글 올해 얼마? 이 보시면은 약 98조 투자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얼마 투자냐면은 약 104조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메타 얼마? 약 한 80조 정도 이게 투자를 해야 대충 계산해봐도 이거 대충 따져도 약 410조가 넘어갑니다. 410조. 자, AI 인프라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투자죠. 410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전력 저기 뭡니까 전력 설비주들이 이제 아직도 투심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HBM도 제가 투심이 살아 있다고 보는 건데 자, 그랬었을 적에 그러면은 이거와 이제 교집합 쪽으로 또 이제 괜찮다고 신호를 주는 게 뭐냐면은 HBM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을 적에는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보거든요. 근데 HBM은 연평균 성장률이 업계마다 다른데요. 테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보고 있고요. 언제서부터냐면 2025년서부터 시작해서 26년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HBM 연평균 성장률을 10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게 설명하면은 아직까지 우리 그 HBM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초여름이냐, 그다음에 한낮 여름, 그러니까 땡볕이냐, 아니면은 여름, 저기 뭡니까 늦여름이냐. 근데 적어도 한 늦여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아직 가을로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계획이라든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HBM 쪽은 아주 뜨거운 여름 아닐지라도 가을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그 날씨가 너무 좋고 뜨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를 HBM 관련주에서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보고서 같은 데서는 뭐 3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HBM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고 70%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업종의 그러니까 HBM 말고 옛날에 그 뭡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 양극재나 음극재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건데 이거에 비하면은 뭐 되게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평균 성장률 관점 측면에서 그다음에 기업의 민간 기업 투자 쪽에서 봤었을 적에는 아직도 HBM 시장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HBM4가 이제 2025년 6월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이제 그 루빈이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블랙에만큼 좀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HBM이라는 그런 어떤 기존의 그 주도적인 그런 그 테마의 성장성도 유효하고 요번에 또 이제 레거시 제품도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은 24만 8,500원인데요. 지금 연단위 가격 조정을 거치고 또 요 근래도 지금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지금 요거를 이제 개파락 양봉이라고 그래요. 개파락 양봉. 그러니까 어제 종가 밑에서 시작했는 양봉을 개파락 양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가 매수의 유입을 말합니다. 개파락 양봉은.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누군가 저가에서 쓰라는 그런 개파락 양봉의 패턴을 보였다는 거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수급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좀 수급을 보고 좀 정리해드리면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자 0796 화면을 잠깐만 수급을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안 띄워져 있었네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SK하이닉스 3년을 많이 샀었는데,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저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에 쌍끌이 매집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는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그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대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었고, 저기 외국인들만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들어왔고 오늘 살짝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기관 투자들의 빵빵한 수급이 이게 남아 있는 한 SK하이닉스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요. 다시 차트로 올라와서 좀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이게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제 매물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자 매물대 차트 보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에 지금 이 갇혀 있죠. 근데 여기만 넘어서면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가장 많은 매물대 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주식을 내려왔을 때 매수기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또 매집비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매집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 화면 보면은 246%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그러니까 2월 5일서부터 이제 3월 10일까지의 세력의 총 매도 거래량은 200만 주인데 매수하는 사람은 520만 주 그냥 2배 이상 육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2월 5일서부터 3월 12일이 어디냐면요. 2월 5일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일이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을 적에 2월 5일. 자 여기서부터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매수한 매집비가 260% 넘었다는 건 뭐냐면요. 해당 종목에 매도를 할 생각보다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펀더멘털이라든가 글로벌 투자 현황이라든가 빅데이터 투자 현황이라든가 차트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한동안 딥시크로 덜덜 떨었던 우리 시장이었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시 반도체의 힘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SK하이닉스 짚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대세다. 앞으로 좀 네네. 이끌어 갈 거다라는 소식에 전문가님이랑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액추에이터가 요즘 많이 주목받더라고요. 이게 로봇에서 좀 관절, 근육을 형성하는 장비라고 하는데 네네. 또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봇을 휴머노이드에 저기 보니까
꼭 필요한 거죠.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꼭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AI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AI 쪽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사람처럼 일을 하려면은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관절에 사람처럼 움직임을 이제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게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인데 하이젠 RNM의 그 기존에 그 만들었던 거 뭐냐면 범용 모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여기 하이젠 RNM 3개사가 국내 시장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이젠 RNM이 이제 액추에이터 이쪽으로 이제 진출한 거죠. 그중에서 이제 액추에이터와 같은 개념인데 약간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이제 서버 모터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하이젠 RNM의 주가가 지금 지난해 크게 급등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로봇 테마 붐에 이뤄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모터가 이제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면 여기 있는 물건을 이제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아주 뭐 유리 같은 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교하게 들어서 정교하게 움직여 놔야 되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게 바로 이제 서버 모터거든요. 서버 모터를 지금 로봇 하나 만드는데 한 4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이제 큰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고 했었을 적에 하이젠 RNM의 어떤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제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떻게 유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이렇게 그런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사체가 날아가다가 이제 분리가 될 때 그 분리될 때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형에도 저기 서브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우주에서 하는 어떤 작업들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건데 거기도 다 이렇게 저기 보니까 서브 모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테마랑 그 다음에 우주 항공 테마랑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브 모터 요 하나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크게 이제 각광을 받고 크게 올라갔었죠. 일단 서브 모터는 기존 거보다는 일단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좋고 로봇의 움직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액추에이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젠 RNM이 그렇게 해서 좀 요즘 각광을 받는 이유인데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조금 봤어요. 이게 하이젠 RNM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고 작년에 그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게 부각이 돼서 크게 올라갈까라고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좀 지분을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지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 하이젠 RNM에 보면은 상장 주식 수가 3,800만 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상장 주식 수가 그러니까 신규 상장 3,088만 주입니다. 80만 주인데 대주주 지분 빼고 얼마?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냐면요. 약 467만 주예요. 예. 467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잠겨 있는 한 476만 주가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참 작전하기 어떤 돈 많은 쩐주들이 참 작업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호예수니까 보호예수는 이제 1년 6개월 후에 나오니까 향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이제 하이젠 RNM 갖고 로봇이라는 테마를 입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 RNM이 잘 올라가는 기술력도 있지만 이런 지분 관계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하이젠 RNM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뭐 수급 현황이나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따라 이게 컴퓨터가 말 안 듣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하이젠 RNM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확대를 보면요 어저께 이제 매집봉이 나왔죠.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실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주가는 좀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몇 개월 때 계속 추적을 해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 화면이 지금 좀 오류가 있네요. 계속해서 2달 동안 추적을 해갔었는데 제가 이거를 한 60일선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60일까지 좀 기다려보자고 그랬는데 61선 부근에서 지금 이쁘게 이제 나왔고, 자 제가 이제 3일선 안착하면 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일선 안착이 이런 게 이제 3일선 안착이에요. 그러니까 3일선이 우상향하고 그 위에 캔들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게 우상향, 이런 게 3일선 안착인데 어저께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제가 어저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하이젠 아르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됩니다. 여기 가격이 약 29,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되고요. 여기를 손절 라인에서 지금 들어가시면은 좀 괜찮은 좀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매집비와 좀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요. 하이젠 아르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랑 메릴린치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약 38억, 약 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2월 24일서부터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 종목을 유익 있게 보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손에 좀 매집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테마도 살아 있고, 해당 기업의 기술력도 괜찮고, 뭐 이래저래 뭐 하이젠 아르헨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하이젠 RNM이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 작업에서도 정말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은 꼭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타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한동안 이 한화만 앞에 붙으면 일찍이 다 가주는 흐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들어가 본다면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진짜 하나만,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잘 될지 몰라서 정말 저도 주식했는데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요즘 진짜 하나만 붙으면 다 잘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또 하나 갖고 온 거는 이제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은 이제 하나세미텍을 이제 좀 자회사로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세미텍이 지금 SK하이닉스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생산을 위한 TC본드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제 그런 임박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어저께 그 기사가 좀 오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전서부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뭐 차트도 괜찮고 테마도 괜찮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납품을 했다고 확정이 되면 오히려 이제 호재 소멸로 살아날 수는 있지만,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납품을 시작했으면은 하나세미텍의 또 다른 그런 매출로 찍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세미텍을 자회사로 둔 하나비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비전 차트를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이제 30분봉 거래량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저께 실은 이제 제가 이 30분봉 거래량 보고 이제 어저께 장중에 좀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 하나비전 같은 게 보시면 지금 어저께 거래량이 뚫리면서 지금 전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지금 이제 거래량이 1시 37분인데요. 이게 나쁘지 않은 거래량으로서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비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재료는 이제 TC본드를 이제 SK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건데, 하나에서 진짜로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 아직 그 소식이 안 나왔거든요.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호재가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빠지니까, 그때까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약간 좀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짚어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한 날에 종가라고 할게요. 종가 밑에서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종가 밑에 사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상장하기 위해서 미래 이익까지 다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상장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미리 땡겨다 쓴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신규 상장 위에 주가가 움직일 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신규 상장 날 종가 밑에 있는지 보시고, 매물소화 과정을,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매물소화 과정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물망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은
악성 매물을 약간 좀 해소를 하고 지금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금융망 위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금융망 위에서 이렇게 여기 이 금융망 위에서 이렇게 3일선 이렇게 쌍바닥 저가 매수가 되는 거는 이제 상승의 공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승의 공식대로 금융망 위에서 3일선 쌍바닥 나오고 매집봉 나오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공부할 만한 자료를 해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또 재료도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비전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물망으로 이 대어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봤습니다. 방송으로도 내일장에서 확실한 종목 이렇게 추천해 주고 계시지만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종목들이 잘 안착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서둘러서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뽑으셨는지 이러한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 매집봉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좀 너무 좋은 기법이라 복습도 좀 하고 싶고 또 앞으로 네. 어떻게 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공개해 주시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아주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짧게 아주 굵게 하도록 핵심만. 네, 핵심만 그러면 네. 핵심만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입니다 매집봉이라고 해가지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어제 그제보다는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제 그저께보다는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몸통이 짧은 건 매집봉이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거면은 30분 봉상에서 연속적으로 터지는 거래량이 중요해요. 30분 봉상에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30분 봉상에서 이제 급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SNS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문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막 뭐 어느 종목 호재했습니다 올라갈 거예요라고 문자 받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받으면은 다음 날에 거래량이 9시부터 9시 반까지 거래량이 막 이렇게 쏟아요. 9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거래 막 쏟다가 그다음에 9시 30분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뚝 떨어져요. 예. 이게 뭐냐면 이날 다 뉴스 갖고 문자로 해서 팔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이 정말 매집봉이고 향후 최소한 2, 3일은 올라갈 만한 그런 걸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30분 봉상 연속된 거래량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3일이니까 어저께 9시 53분입니다. 오전 9시 53분에 하나비전 이게 방송에서 말하면 이제 매집봉입니다. 30분 봉에서 연속된 거래량이 출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비전의 이제 30분 봉에서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비전의 30분 봉을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나비전이고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30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 어저께 30분 봉을 보면은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좀 당하는 캔들 당하는 캔들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매집봉이 아닌 것들은 가짜 매집봉은 거래량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거래량이 뚝 줄어요.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진짜 매집이 된 건 이렇게 거래량이 연속된 거래가 막 터집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제 매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하나비전을 어저께 매집봉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하나비전에 해당 종목이 이제 매집봉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할 때 좀 또 강력한 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써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키움 증권 기준에 썼을 적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장중 투자자 집계라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외국계 창구 같은 경우는 거래 현황에서 잡히거든요. 그런데 기관 투자 거는 안 잡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뭐 30분 봉쇄 연속해서 거래가 터졌다. 그래서 슬쩍에 키움 화면 번호 1051 딱 찍고 이렇게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30분 봉쇄 연속해서 거래가 터져. 그다음에 그러면서 105 화면을 딱 띄워놓고 봐서 해당 종목 클릭했었을 적에 기관 투자자들, 특히 보험 투신 같은 연기금은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다 장 끝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걸 장중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팁을 좀 이용하시면은 해당 종목이 이게 매집봉이건 아니구나 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오늘은 세력들의 민낯을 확인하는 매집봉 기법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핵심 편으로 이 장중에 연기금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꿀팁 전수해 주셨는데요. 세력의 매집봉 분석, 실전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로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 A부터 Z까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비법, 이런 시간들 큰 화면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정말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좀 옥석거리기 잘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좋은 종목 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저도 이제 추세 실적 수급 이제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그냥 아무 종목이나 대충 차트 보고 차트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고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그런 종목을 정말 엄선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프로 투자자는 정별해서 매수를 해요. 정별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업황, 전방 산업의 업황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정별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 다 보면 정별이죠. 자, 정별로 잘 가고 있죠. 자, 정별로 잘 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잘 가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죠.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적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은요 확실한 매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별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 매수하시는 게 참 좋고요. 자, 매물대 차트도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매물대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자, 매물대 차트 보시면은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아래에 있고 매물대 이제 두 개가 이게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루는 이제 매도 대기 매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 매수를 해도 조금만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도 금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 태강을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30분 봉상에서 연속된 거래량이 나오시는지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대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죠. 예, 해당 종목이 업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펀드 매니저가 이 종목 괜찮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수급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굉장히 좀 괜찮고, 자, 매집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전체 창고, 특정 창고에서 골고루 매집을 하고 있고 기존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LNG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또 하나 캐시카우가 늘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선박자 잘 살아있고 그동안 배웠던 이 기법들도 모두 녹아져 있는 종목인데요. 정말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정말 딱 한 가지 종목만 골라오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실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SK하이닉스, 하이젠 R&M, 한화 비전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요. 세력의 입금 내역, 거래량과 매집봉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으로 정말 업황이 좋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꿀팁 대방출 해주셨으니까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